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12월 20일이고요.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2019년도도 다 지납니다. 그동안에 석유화학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하고 앞으로 한 2회나 3회 정도에 걸쳐서는 그동안에 한번 석유화학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석유화학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국 석유화학 협회라는 거가 있어갖고요. 약자로는 이제 KPIA, 코리아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갖고요. 국내에서 정유라든지 석유화학의 플레이어들은 다 여기에 이제 가입돼서 이제 잘 이렇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협회에서는 매년 홍보의 목적으로 미니북을 발간하는데, 2019년도 올해 미니북이 발간돼서 그 내용 중에 시청자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꽤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국 석유화학 협회의 홈페이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입을 하든지 한번 살펴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석유화학 홍보를 위해서 이 협회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2019년도 미니북이 이제 업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무료로 이 PDF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가 이제 협회에서 발간된 2019년도 미니북의 이 타이틀 페이지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도 여러분들 산업 소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사 현황, 그 다음에 석유화학 단지 현황. 요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저하고 석유화학을 한 40회 이상 이제 강의를 같이 이제 진행해 왔는데요. 아마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요 화면이 이제 이해가 될 것인데, 요 한 페이지가 석유화학 산업 전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바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요거 저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 제품, 특히 이제 납사를 의미하죠. 석유 제품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이렇게 이제 하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셰일 가스 또는 이제 셰일 오일도 이제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납사라든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 수지, 또 다른 말로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섬유, 그 다음에 합성 고무, 그 밖에 각종 기초화학을 이제 생산하는 산업. 이것이 바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쪽으로 갈수록 이제 업스트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다운스트림이 돼갖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의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다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지금 어디 사막이라든지 바다에서 원유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시추선의 예를 들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유를 갖고 제일 처음 하는 단계는 이제 염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세를 하고요. 수세를 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중력탑으로 보내는 거죠. 보통 이제 수백 미터 높이의 이제 디스틸레이션 타워에 이제 원유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좀 가벼운 성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석유 증기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볍지 않은 성분들은 보통 이제 잔사유, 레지드럴 오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석유 증기를 보면은 가장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낮은 것들,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한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한 1도 정도 되는
요 정도 레인지에 있는 이제 성분들은 아주 가볍고요. 이제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이제 LPG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이제 프로판가스 성분이 많을 때는 보통 프로판가스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는 성분들이 바로 보일링 포인트가 한 30에서 120도씨. 카본 넘버로 따지면은 C5에서 한 C12 정도 레인지에 있는 그런 경질 성분, 가벼운 성분들의 탄화수를 얻게 되죠. 그런 성분들은 우리들이 휘발유 또는 납사를 얻게 되는 거죠. 휘발유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MTB 같이 옥탄가 개선제가 이제 함유된 상태로 이제 보통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등유와 항공유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유, 디젤유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레인지를 중심으로 해갖고는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조금 낮아갖고 좀 이제 경질에 해당되는 이제 탄화수를 얻게 되고요. 보일링 포인트가 너무 높은 것들은 증류가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잔사유 형태로 얻게 됩니다. 보통 레지듀얼 오일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헤비 오일, 중유가 포함되고요. 여기는 이제 벙커슈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 밖에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들이 이제 우리가 정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의 범위에 있는 산업을 우리들은 석유 산업 또는 우리가 이제 정유 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플레이어가 4회사가 있죠. SK이노베이션, GX칼텍스, 현대오일, S오일 4플레이어가 이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 중에서 이제 납사 성분을 갖고 이제 비즈니스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납사는 우리가 어디로 보내냐면 NCC에 보내게 되는 거죠. NCC는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그래 갖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납사를 갖고 크래킹과 리포밍을 수행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 유분이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기초 유분에는 이제 에틸렌이 들어가고요. 프로필렌, 부타다이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6가지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학부 그 강의를 할 때 시험 문제도 많이 냅니다. 기초 유분 6개를 적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요걸 적어야 되는 거죠. 한편 이제 기초 유분 말고요. 보통 이제 중간 원료로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제품인 경우인데요. 그거에 해당되는 그 물질 중에서 중요한 거가 PX, 파라자일렌, 그 다음에 VCM, 바이니클로라이드 모노머, PVC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일렌 모노머, 요 3가지가 이제 중간 원료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기초 유분과 중간 원료를 갖고는요, 크게 이제 한 3가지 방향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되냐 하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고분자를 이제 응용적인 측면에서 나누게 되면요. 고분자는 크게 플라스틱과 그 다음에 섬유, 그 다음에 이제 고무 3가지의 응용 분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 유분과 중간 원료를 갖고는 우리가 플라스틱 또는 수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합성 수지에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에틸렌의 구성인 폴리에틸렌, 프로필렌의 구성인 PP, 그 다음에 스타이렌의 이제 구성인 PS, 요 3가지가 있군요. 그 밖에도 이제 PVC가 있는 거죠. 보통 그 플라스틱은 크게 나누면 이제 범용 플라스틱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여기서 언급한 P, PP, PS, PVC는 보통 이제 범용 플라스틱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ABS,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부칠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옥신 메칠렌, 기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초 유분과 중간 원료 갖고 합성 수지도 만들지만은 우리가 이제 합성 섬유를 만들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은 아크릴로나이트라이드이고요.
보통 이제 펜이라고 하는 섬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고요. DMT, 다이메틸 테레프탈레이트, 에틸렌 글라이콜, TPA 요 세 가지는 폴리에스터, 특히 PET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카프로락탐은 나일론 6를 만드는 중요한 원료가 되는 거죠. 요러한 재료를 갖고 이제 섬유 산업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한편 이제 고무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초 유분과 중간 원료를 갖고 고무의 대표적인 스타일엔 부타다인 러버 SBR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R은 이제 뷰틸 러버인데 요거는 이제 아이소뷰틸렌을 중합해서 얻어지는 그런 고무가 바로 BR도 만들고요. 그 밖에 이제 스타일엔 부타다인은 러버로도 만들지만은 라텍스 형태로도 이제 제품화가 돼서 각종 코팅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와 같이 플라스틱 또는 수지 산업, 그 다음에 섬유 산업, 그 다음에 고무 산업 쪽으로 다양한 이제 재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와 같이 플라스틱, 섬유, 그 다음에 고무 산업 외에 기타 화학 제품이 있는데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이런 분야들을 우리들은 정밀화학 산업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이제 뭐 MDI, TDI, 요거는 이제 아이소시아네이트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폴리우레탄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핵심 재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TDI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OCI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PPG는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 SKC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MDI, TDI, PPG는 전부 다 폴리우레탄 수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고요. 초산 에틸 아세테이트 아주 중요한 솔벤트고요. 카본 블랙은 아주 중요한 이제 안료가 돼갖고 타이어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료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초산, 아스틱 애시드죠. 국내에서는 롯데 BP가 만들고 있고요. MIBK, 아세톤 MEK와 함께 아주 중요한 케톤류 솔벤트입니다. 메틸 아이소부틸 키톤 이런 것들도 이제 석유화학 산업 쪽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페놀과 아세톤. 시청자 여러분, 석유화학 시간에서 제가 앞에서 그 강의를 했던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휴멘 프로세스를 기억하십니까? 보통 이제 휴멘 프로세스에 의해서 페놀과 아세톤도 나오고요. 요 페놀과 아세톤을 갖고 우리가 이제 비스페놀 A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에폭시 수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석유 수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PA. 시청자 여러분, 그 석유화학 쪽에서는 PA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폴리아마이드 할 때도 PA란 말을 쓰지만요. 프탈리아나이드를 의미할 때도 PA란 말을 씁니다. MA는 말레 아나이드라이드를 의미하고요. PA하고 말레 아나이드라이드는 둘 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애경화학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옥타놀은 카본 8개의 알코올을 의미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석유화학 시간에서 옥소 프로세스에서 이제 LG 화학이 만드는 그런 제품에 이제 옥타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옥타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소제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케미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AB가 있는데요. AB는 알킬 벤젠의 약자고요. 보통 벤젠에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킬 벤젠이라고 그러고요. 약자로는 A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킬 벤젠은 보통은 이제 계면 활성제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범주 안에 드는 그 산업을 우리들은 석유화학 산업 또는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화학회사, 국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 LG화학, 하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요 범주 안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석유화학 산업을 통해서 이와 같이 플라스틱, 그다음에 섬유, 고무, 기타 정밀화학 제품이 나오면 이걸 갖고 이제 다음 수지 쪽에서는 이제 가공 산업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 수지를 갖고 보통 우리들은 이제 사출이라든지 또는 압출 등에 의해서 다양한 가공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필름도 만들고요. 다양한 이제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합성 섬유의 원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에스테라든지
나일론, 그다음에 펜 같은 섬유를 갖고는요. 펜 같은 이제 재료를 갖고는요. 우리가 이제 방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직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섬유 제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합성고무를 갖고는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각종 신발의 이제 슈솔 재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무 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정밀화학 제품을 갖고 우리들이 페인트, 접착제, 세제, 화장품, 의약품, 비료, 농약 다양한 제품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의 선조는 바로 석유가 되고요. 이와 같이 석유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석유 산업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엔딩이 안 되네. 도와줘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석유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모든 일상생활에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원료입니다. 이상.